예, 유수봉입니다. PCB 설계 패즈 레이아웃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패즈 레이아웃. 특히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게 라우팅 작업들입니다. 라우팅 작업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양도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신경 써서 듣기 바라고요. 그리고 꼭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명한 내용을 그때그때 직접 실습으로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말로만 들어가고는 이해 못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패즈 레이아웃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잘 설치했을 거라 믿고 꼭 가능한 버전도 좀 맞는 게 좋습니다. 9.3부터 10점대 X.5로 나가는 버전까지는 동일합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 내용과 동일하고 매뉴얼이라든지 교재 내용과도 일치하니까 가능하면 그걸 이용을 하고요. 그 밖의 버전에 대해서는 조금 프로그램 구성이라든지 화면 구성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상위 버전에 대해서 자기가 좀 이해를 했고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PCB2를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주요한 내용은 여기 나타났듯이 9점대하고 10점대 프로그램의 사용법을 가리키는 거다 보니까 다른 버전을 사용한다고 그러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교양으로서 용어나 익히겠다 이런다면 모르는데, 이거 지금 우리 전공 수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 꼭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꼭 실습을 통해서 이해하기 바랍니다. 예, 오늘 학습할 내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밑에서 나중에 올라오네. 예, 오늘 배우는 내용은 주로 이 라우팅, 배선 작업을 라우팅이라고 하거든요. 그 라우팅에 필요한 환경 설정하는 내용을 주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에 앞서 가지고 기본적인 용어나 개념 이해를 돕기 위해서 TMD, SMD 또 BR, 이 BR란 말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좀 골탕 먹는 게 좀 있는데, 이 BR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할 겁니다. 그 이후에 라우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환경들 잡는 요령들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설명하는 내용들은 주로 이런 것들인데, 특별한 사항들은 아니죠. 처음 접하는 거라 큰 부담 갖지 말고 천천히 따라오면 됩니다. 그리고 꼭 옆에 프로그램 설치해 놔야 되고요. 또 보다가 이해가 안 되면 동영상 정지시키고서 프로그램 쓰면서 따라하면서 확인해 주길 바랍니다. 라우팅이 뭐냐, 이걸 먼저 이해하고 들어가는 게 좋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용어가 아니다 보니까 라우팅한다, 라우터 이런 말 듣게 되면 이게 뭔지 딱 머리에 떠오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라우팅, 우리가 하는 라우팅 작업을 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거는 연결선입니다, 연결선. 근데 이제 이 패즈 소프트웨어에서도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패즈 로직에서 주로 사용했던 용어는 커넥션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부품과 부품이 있을 때 그 핀을 서로 연결해주는 선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런 정보를 추출해서 담아놓은 파일을 네트 리스트라서 네트란 표현도 썼거든요. 어느 핀과 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이런 의미로 사용을 했고요. 또 이제부터 쓰는 패즈 레이아웃에서는 트레이스라는 용어도 씁니다. 이거 추적하다, 따라하다 이런 의미인데, 어떤 게 완성이 됐을 때, 그러니까 패즈 로직에서 어느 부품에 어떤 핀이 다른 부품에 어떤 핀과 연결이 된다고 이렇게 회로를 그렸는데, 그게 넷리스트로 변환돼서 패즈 레이아웃에 불려 들어오면, 그러면 그냥 거미줄 같이 희미한 아주 얇은 선으로만 표시가 됩니다. 그걸 갖다가 실제 PCB 보드상에 구리로 이렇게 배선이 되도록 실제 구리로 이렇게 경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때 구리로 만들어진 그 상태의 모양을 트레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부분적으로는 그 용어가 다른 용도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밑에 그림으로 쉽게 이해하죠. 용어에 대한 용어 정의 물어볼 건 아니니까요. 왼쪽에 보면 이렇게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보드 아웃라인도 잡았고요. 그리고 여기 컷아웃도 잡았고요. 여기 지금 표시는 안 됐지만 우리 킵아웃 영역도 설정을 했죠. 그리고 여러 부품들을 이런 식으로 다 배치를 했고요. 이런 부품을 배치하는 작업을 뭐라고 하죠? 네? 배치. 배치. 전문 용어로는 플레이스라고 해요. 부품을 특정한 자리에 갖다 놓는다, 그런 의미로 플레이스란 말을 쓰고요. 배선과 같이 합쳐서 보통 PNR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배치와 배선, 이게 PCB2를 쓰는 이 패즈뿐만 아니라 오아캐드, 캐드스타, 기타 여러 종류의 PCB 소프트웨어들이 하는 일이 다 그 작업들입니다. 부품 배치는 이미 수업을 들었겠지만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앞으로 할 라우팅에 비하면
배선 작업에 비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어진 공간 내에 어떻게 배치하는 게 좋을지 그 정도 수준.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물론 여러분은 내가 준 좌표값에 따라서 갖다 놓기만 했죠. 근데 실제로 실무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다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좌표값을 주고 시키는 일은 없거든요. 여러분이 사이즈도 결정해야 되고 무슨 아웃라인도 여러분이 잡아야 되고 그 안에 부품 배치도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쉽게 내가 좌표값을 주고 따라서 하면 돼. 이거는 툴 사용법을 배우라고, 소프트웨어 사용법을 배우라고 그렇게 한 거지 실무적인 일에서는 그렇게 쉽게 끝나질 않습니다. 배치만 갖고도 며칠씩 작업하기도 하거든요. 심하면 일주일 내내 프레이스 부품 배치만 갖고 고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그 정도인데, 그러면 라우팅 배선 작업은, 이 배선 작업은 뭐 짧게 잡아 하루 이틀, 심하면 일주일씩 하는 분들도 있고, 물론 여러 가지 도구가 있기 때문에 좋은 도구를 사용하면 빨리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 도구의 사용법, 폐지의 좋은 기능을 배우려고 지금 여러분 수업을 듣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부품이 배치된 상태에서 각 부품들에 있는 핀들을 어떻게 연결시킬 건지, 그거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거를 결정하는 겁니다. 핀들. 여기에 보면 왼쪽, 색깔 좀 색깔을 색깔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혹시 말하다 이렇게 말이 끊기는 거는 제가 여기 단축키를 써가지고 색깔을 바꾼다든지 포인트의 모양을 바뀔 때 손은 손대로 놀고 입은 입대로 놀아가지고 말이 끊기는데, 그런 거 좀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강의하는 내용은 미리 파워포인트 만들고 동영상은 동영상대로 캡처한 다음에 파워포인트에 삽입한 다음에 마치 더빙하듯이 여러분이 보는 걸 내가 띄워놓고 그걸 다시 한번 설명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림과 맞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림에 동작하는 내용 이후에 내가 부연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이해해 주고요. 중간에 말이 끊기는 거는 내가 마우스 조작하면서 특별한 기능을 변경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 정도 뭐 신경도 안 쓸 것 같긴 한데, 왼쪽과 같이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이거 안 보이네. 이렇게 배치된 거에다가 부품 간의 핀을 여기 보면 선들이 쭉 나와 있죠. 이게 라우팅 선입니다. 이거 그리는 작업이 바로 라우팅 작업이고요. 이렇게 완성된 선, 여기는 안 보이지만 지금 이제 감춰 놓은 거고요. 그걸 갖다가 트레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두 개가 나왔냐고요? 요거는 1층, 즉 프라이머리 컴포넌트 사이드고요.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는 버튼 맨 아래쪽이죠. 그러니까 세컨더리 컴포넌트 사이드에 배치되어 있는 내용들이고 배선되어 있는 그림들입니다. 이 그림을 그리는 게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보기만 해도 짜증나네. 브레드보드를 쓸 때도 많이 경험해 봤죠. 부품 배치보다 까다로운 건 점버. 기본적으로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라우팅을 지원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거기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보다 뭐 세미 오토매틱 라우팅 펑션이라고 했는데, 이런 용어 우리 몰라도 됩니다. 되냐 안 되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뭐 용어야 뭐. 중요한 거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 내용들은 이제 하나하나 설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뭐 다이나믹 라우팅 또는 버스 라우팅, T 라우팅, 그리고 카피 라우팅, 결론은 다 라우팅이 들어가죠. 라우트란 말 들어가잖아요. 즉 선을 연결하는 방법, 배선 작업을 배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배선 그리다 보면 물론 다 잘 그릴 수 있다고 전제로 하겠지만, 뭐 잘못된 의사 오류가 발생될 수 있고요. 그리지 말아야 될 그런 요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자동으로 잡는 기능을 온라인 ERC라고 합니다. DRC요. DRC. 디자인 룰 체크라고 그래서 이 기능을 사용을 하면 사용자 실수를 거의 100% 막아줍니다. 물론 어떤 사항을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는 사용자가 설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서 디자인 룰이라는 걸 설정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었는데 기억하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런 기능이 있어서 이 기능을 이용해서 이런 기능들을 수행을 하면 이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되면 쉽게 작업을 처리할 수 있고 또 오류도 방지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뭐 밑에 적은 거는 뭐 패드 소프트웨어 내에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뭐 다이나믹 라우팅 에디팅과 버스 라우팅을 패드 레이아웃에 파이어 기능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해요. 뭐 Fast Interactive Route Editor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말을 보면은 빠르다는 말도 들었고 인터랙티브, 내부적으로 이렇게 상호 뭐 교류 호환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네요.
빠르게 나랑 이렇게 내가 작업한 곳에서 바로 반응을 보인다 이렇게 받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뭐 작은 툴 좋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실제로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배선을 그리는 기능 지금 보이는 것 같은 것들을 설명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실습을 할 때마다 앞부분에서 내가 어떤 파일로 실습을 할 건지 이렇게 제시를 할 겁니다. 가능하면 지금 이게 단계별로 파일을 쭉 나누어 놨거든요. 아, 물론 설치하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페이지 프로젝트 밑에 샘플이라는 폴더가 있고요. 그 속에 파일들이 쭉 있는데 단계별로 지금 설명하는 그 단계에 맞춰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단계별로 임시 결과를 여기다 저장해 놨으니까 이 파일을 맞춰서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 이름으로는 저장하지 말고요. 여기다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서 여러분이 임의로 수정한 내용은 따로 저장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제시한 이 파일을 열어놓고 따라해 주기 바랍니다. 또 하나, 내가 여러분이 막 연습을 하다 보면 이 화면에 여기 화면에 표시된 내용이 나오죠. 이 화면에 표시된 내용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리다는 건 그림이 틀리다가 아니라 화면의 색깔이라든지 또는 표시 여부 보여줄 건지 말 건지를 이것저것 고쳐놔가지고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불러내는 건 이 알맹이 데이터고 이 우리 페이지 레이아웃 그 뷰어 있잖아요. 새까만 창 여기에 대한 환경은 내가 내 PC에 저장이 돼 있거나 내가 임의로 설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내용은 불러왔는데 보는 창이 틀리다, 그러니까 보는 기준이 틀리다 보니까 조금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요. 가능하면 내가 이걸 단계별로 진행을 하면서 옵션 바꾼 거 보통 디스플레이 컬러라고 이제 그거 어떻게 설정했는지 거기다가 뭐 네트 뷰 레이어 디피니션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뭐 뷰에서 네트 어떻게 설정했는지 계속 다 보여주는 쪽으로 할게요. 그래서 가능하면 설명을 하는데 혹시라도 그림이나 색깔이 좀 틀리더라도 틀린 거 아니니까 염두에 두고 보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프리뷰 프레이스라는 걸가 프레이스드를 갖고 지금 실습을 할 겁니다. 이 용어에서 보면 대충 무슨 작업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용어 두 개만 알면 돼요. 프레이스하고 라우트. 근데 프레이스가 아니라 프레이스드가 붙었으니까 부품 배치가 제대로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요. 여긴 특별한 말 없지요? 여기도 없고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시키는 것만 합시다. 라우팅이 왜 필요한지, 라우팅이 필요한 환경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요 시간은 주로 환경 설정을 주로 합니다. 그러면서 그 용어가 뭔지 설정된 내용이 뭘 의미하는 어떤 걸 설정한 건지를 살펴볼 겁니다. 뭐 앞에 배울 내용에도 들어 있었긴 한데 여기 좀 파랗게 칠해 놓은 것들 있죠? 요것들을 설정할 겁니다. 내가 지금 배치된 부품을 가지고서 여기다 배선을 할 거예요. 배선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어떤 게 필요하죠? 배선을 하다 보면 그것도 색깔, 화면에 부품을 무슨 색깔로 표시할 거고 내가 그리는 선은 무슨 색깔로 표시해. 다 선택이 가능해요. 그리고 또 그림을 그릴 때 선을 꺾어 주어야 되죠. 꺾을 때 꺾이는 각도는 몇 도로 할 건지 이것도 돼요. 몇 가지 제약은 있습니다. 90도로 꺾을 거냐, 45도로 꺾을 거냐, 아니면 모든 각도를 임의로 꺾을 거냐가 있는데 그것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알겠지만 그리드가 뭔지 알죠? 우리 그리드, 디스플레이 그리드, 그다음 디자인 그리드 나눠서 사용자 실수를 방지하려고 마우스가 이렇게 움직이는 단위, 그 모눈 그걸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여기 뭐 이건 뭐 특히 뭐 어려운 건 아닌데 별로 이게 일단 설명을 할게요. 리얼 위스 디스플레이에 화면에 어떤 선이나 아웃라인 같은 게 표시가 될 때 그 선의 두께를 이야기합니다. 강조하고 싶을 때 두껍게도 하고 얇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여기 페어 레어라는 게 있습니다. 레이어. 층이 우리가 뭐 4층짜리로 지금 연습을 할 겁니다. 1층, 2층, 3층, 4층. 원판이 몇 개 쓰이죠? 두 장이 쓰입니다. 원판 하나당 면이 위와 아래 두 개의 면이 있죠. 이 두 면에 회로를 그려갖고 이렇게 딱 덮어 씌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판이 두 장이면 한 장당 두 개면 그 4층 PCB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작업을 하다 보면 이게 두 개를 붙이게 되면 실제 부품이 어디 이거 나중에 설명할게요. 일단 페어가 되는 짝을 이루는 레이어 설정하는 것도 할 겁니다. 요 설정 다시 설명을 할게요. 뭐 배울지 설명하면서 다 이야기해 버리면 뒤에 가서 재미가 없잖아요. 그다음 비아 사이즈 구멍이에요. 구멍 홀. 홀을 만드는데 그 크기를 어떻게 할 건지 부품마다 다 틀리거든요. 이거 잘못하면 나중에 골탕 먹어요. 딥타입 부품 같은 경우는 이 비아 사이즈를 잘못 설정하면 나중에 구멍에 부품이 안 들어가면 조립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또 지나치게 크면 어떻게 되죠? 지나치게 크면 납을 많이 먹게 되고 또 열을 받으면 헐렁 납을 많으니까 나쁘겠죠. 납이 많이 있다 보면 옆에 막 납동도 묻고 이러잖아요. 어쨌든
대충 알아도 돼요. 구멍의 사이즈, 화면에 표시하는 것들의 색깔, 층의 특성, 선을 그릴 때 꺾이는 각도, 선이 그려지는 단위, 선의 두께 이런 거 한다는 거예요. 다 한 다음에 그거 저장해서 적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단계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TMD, SMD, BR을 하다 보니까 구멍을 왜 뚫는지 그 구멍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SMD와 TMD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다 알고 있죠? 우리 강의 첫 주, 둘째 주 걸쳐서 부품들 조사하고 PCB에 대한 용어들 조사하면서 SMD, TMD 용어도 내가 분명히 집어 넣었거든요. 그리고 부품 사진들, 그림들 조사할 때도 보면 이 그림들을 많이 집어 넣었어요. 왜 이런 걸 집어 넣냐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쓰고 알고 있는 대부분 부분 다 TMD라고 합니다. 뭐 인서트 마운트라는 용어도 쓰거든요. 그래서 IMT라는 말도 씁니다. IMT도 같은 용어입니다. 인서트 마운트, D 하면은 디바이스, T 하면 테크놀로지, 또 C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컴포넌트, 다 같은 의미입니다. 중요한 건 앞에 있는 IM,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근데 나는 IM이라는 용어를 쓰질 않고 TM이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스루홀, 관통, 지나가다 이러는 구멍에다가 부품을 고정시키는 거기다 고정시키는 부품, 스로울 마운트 디바이스, 약자로 TMD라고 쓰고요. 또 이거 말고 실제 여러분이 뭐 하드디스크나 컴퓨터 같은 거 이렇게 껍데기 열어서 밑에 초록색 판때기 보게 되면 늘 발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직사각 조그맣 깨알만한데 직사각형 형태로 막 붙어 있는 부품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요 밑에 있는 이 그림처럼 이렇게 위에 붙이는 부품이 있거든요. 이런 걸 SMD, 서페이스, 표면에 붙이는 부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요 그림도 있네. 이런 식으로 붙여 쓰는 거죠. 여러분이 학교에서 접하는 건 이렇게 구멍에다가, 홀에다가 다리를 꽂은 다음에 땜질해서 고정시키는 방식 부품, 즉 TMD라는 걸 배웠죠. 그렇게 이해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TMD가 들어간 요 구멍들을 비하라고 합니다. 비하. 그리고 또 하나, 비하가 이렇게 들어갈 때 보면 요 주변에 나비 잘 먹으라고 여기 있네요. 여기. 나비 잘 거기에 붙으라고 이렇게 도금을 조금씩 해놓거든요. 요거 여기 하는 거예요. 요 끝에 요것들, 이걸 패드라고 합니다. 패드. 요것도 패드죠. 이게 있어야지 나비 잘 붙거든. 이게 없으면 그 판에는 여기 밑에 뭐 실제 PCB 그립이 있습니다. 이렇게 초록색으로 체크된 이 부분은 나비 붙질 않아요. 나비 붙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 가지고 주변에 패드라는 걸 만들고 해가지고 부품 지고 땜질하면 거기 잘 붙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건 홀, 그리고 요 홀 주변에 있는 걸 랜드라고 합니다. 얘들은 랜드라고 안 해요, 패즈는. 일반적인 용어는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 SMD 타입이죠. 서페이스만 들어 적어놨네. 친절하게 돼. 이런 거는 구멍이 없이 붙이는 방식이거든요. 이런 곳은 패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 요즘 다 섞어 써가지고 그런 용어가 나오면 패드가 나오면 당연히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똑똑하니까 랜드란 말도 알고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밑에 그림 부분 더 이해하기가 쉽겠네요.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 SMD 타입 붙이기 위해서 요 부분이 납을 잘 먹으라고 만든 어떤 판이거든요. 금속면인데 거기에 약하게 납이 먹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SMD 타입 같은 경우는 핀도 얇고 작기 때문에 땜질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납을 약하게 먹여놔서 놓고서 인두기만 딱 되면 딱 붙어버립니다. 해본 적이 없다고요? 기회 되면 한번 해봅시다. 그거 말고 딥 타입, 구멍에다 부품 다리를 꽂아서 하는 방식 이렇게 되어 있죠. 요것도 요 부분이 바로 랜드가 되고 여기서 패드라고 하거든요. 지금 패드는 이것도 패드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속에서 이제 홀 동도금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걸 얘기하고요. 너무 강조하는 것 같아. SMD 타입은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되고요. 그 붙는 부분을 패드, 거기 납이 약하게 먹여 있고요. 그리고 TMD 타입은 홀에다 집었는데 홀 주변에도 납이 잘 먹어라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다 구리 도금이 약한 데 있는데 이 부분을 랜드 또는 패드라고 합니다. 그거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SMD, TMD 모양이 어떻게 되고 실제로 장착할 때 어떻게 되는지. SMD 부품은 부품 면에서 땜질을 합니다. 그렇지만 TMD 부품은 보통 납된 면이라고 하죠. 부품이 장착되어 있는 반대쪽에다 땜질을 합니다. 그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SMD는 위에 붙이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렇게 위에 붙이는 방식이다 보니까 아래면이 통째로 비어 있거든요. 바꿔 얘기하면 아래쪽에도 또 다른 부품을 또 장착할 수 있습니다.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아 그래서 우리가 아까 레이어 얘기 나왔잖아요. 페어 레이어, 그러니까 페어 레이어라 그 말이 이렇게 쌍을 들어 쓸 수 있다는 그 부분입니다. 말이 또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 넘어가겠습니다. SMD, TMD 확실히 구분하고요. 특징도 알아주기 바랍니다. 예, 뭐 이 그림을 보면 훨씬 더 SMD가 TMD를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시간은 없지만 집어 넣었습니다. 보통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이런 거 여기는 IMT라는 용어를 썼네. TMD랑 안 쓰고. 아 물론 인터넷 검색해서 나온 거니까 이해해주고 그림이 좀 품질이 떨어지지만 예,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PC판에다가 예, 딥 타입, 좀 IMD 타입, TMD 부품을 썼습니다. 즉 홀에다 구멍에 다리를 집어넣고 땜질하는 방식을 했죠. 이렇게 쓰다 보니까 위에다 부품이 장착이 되면 아래면은 전혀 쓸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일부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SMD 타입을 쓰기 시작을 했고요. SMD하고 IMT, TMD 타입 부품은 혼용해서 이렇게 많이 씁니다. 실제로도 그래요. 바뀌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이게 기능적으로만 붙이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쓰기 위해서 붙이는 부품들도 있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완전히 어떤 그 전자기기 장치 내부에 들어가는 경우는 가능하면 다 SMD 타입으로 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위에도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여기도 붙이면 예, 면을 그 부품면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머리에 이 그림을 늘 갖고 있으면 설명할 때 훨씬 쉬울 겁니다. 아, 아직은 아니고요. 다음 시간 진행할 때요. SMD, TMD 확실히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아직도 조금 부족함을 느끼는데 알죠? 확실히? 예, 혹시라도 모를까봐 그냥 적어놨습니다. 시간 될 때 읽어봐요. SMD하고 TMD 부품의 장점하고 단점을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혹시 알아야다가 또 레포트리가 내라고 그랬지. 일단 장점은 SMD 부품 얘기하는 겁니다. 예, 부품이 작고 자동 조립이 가능하며 양쪽에 붙일 수 있고 성능도 우수하고 가격도 쌉니다. 됐죠? 작고 싸고 쓰기도 좋아요. 거기다 우리가 좋아하는 거 있죠? 자동. 내가 안 해도 된다고요. 오케이? 그리고 나쁜 점 봅시다. 나쁜 점은 초기 비용이 비싸요. 이거 자동으로 하는 기계도 사야 되고요. 예, 설계도 잘해야 돼요. 예, 자동상 기계 샀잖아요. 손으로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조그맣고 너무 그 조밀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SMD로 한다는 소리는 대부분 자동화 라인에 집어넣어 갖고 처리한다는 소리예요. 됐죠? 장단점도 나중에 필요하니까 알고 있으면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 다음 넘어갑시다. 이 부분은 참고로 넣은 겁니다. 비하 앞에서도 비하를 잠깐 설명을 했어요. 근데 비하도 한번 구분을 하려고 집어넣은 거거든요. 앞에서 봤던 이 그림 기억나죠? 스롤 부품과 SM 서페이스 마운트 부품의 차이점. 이렇게 돼 있는 홀이 있는 거 주변을 랜드라고 얘기했고요. SMD 타입에 붙는 부분은 뭐라고 그랬죠? 패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패지에서는 다 패드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 부분을 여기 패드나 이 랜드 부분을 부품이 장착되기 전 상태. 우리 그 처음에 용어 정리할 때 이렇게 부품이 장착되면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PCB라고 하죠. 어? PCB가 다 PCB 아니죠. 부품이 장착되기 전 상태는 뭐라고 그랬죠? PWB라고 그랬죠. 프린티드 와이어드 보드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항이 꽂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큰 구멍이 되고 테두리에 이렇게 도금이 돼 있죠. 이런 게 스루홀이 됩니다. 부품이 관통해서 고정되는 방식의 홀이라고 이야기하고 요 옆에 조그만 거 요거 있죠. 요게 비하홀입니다. 아 내가 설명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 조그만 홀은 부품 고정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똑같은 구멍이 있더라도 용도가 부품을 고정하는 용도로 쓰이느냐 아니면 전기적 신호만 전달하냐에 따라서 내가 구분할 때는 이건 비하홀이다 이건 스루홀이다라고 평소에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한테. 그렇지만 여기서는 다 비하라고 통일을 합니다. 즉 패즈 소프트웨어 내에서는 다 비하입니다. 비하홀입니다. 예, 요게 비하홀, 요게 비하홀. 그러니까 이것도 비하홀 다 비하홀인데 요거는 전기적 신호만 전달이 되고 얘는 부품도 고정이 된 상태에서 전기적 신호도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아, 뭘까? 나중에 한번 살펴봅시다. 뭐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뭐 특별한 것 같지는 않아요. 비하예요, 이것도 역시 비하. 아, 비하. 아, 비하. 비하가 뭐지? 아, 전기적 신호를 전달하는 통로. 부품이 꽂히면 스롤이라고 교수님은 얘기하지. 그렇지만 다 비하라고 얘기했고, 예, 그겁니다. 밑에 참고로도 적어놨습니다. 아, 여기서 지금 비하를 굳이 시간을 내서 설명한 이유는 비하의 종류, 홀의 종류를 나타냅니다. 여기도 이거 뭐 인터넷 자료인데 역시 나랑 똑같아요. 이렇게 관통홀에 대해서는 스롤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예, 이거 얘기하는 거고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얘도 이것도 스루홀이고 얘도 스루홀로 되는 겁니다. 이게 스루홀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기적 신호를 주는 통로로만 쓰일 때 부품이 고정되는 이때 비아라 말을 쓰거든요. 근데 이 비아도 종류가 여러 가지라 베리드 비아가 있고 브라인드 비아가 있습니다. 이거는 감춰진 비아, 이건 묻혀진 비아. 홀은 홀인데 우리는 당연히 학교에서 쓰는 거 양면이다 보니까 속에 감춰진 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앞부분에서 PCB 설계할 때 우리 4층 PCB 만든다고 그랬거든요. 두 장이 겹쳐져요. 그럼 안쪽에 두 개의 레이어가 있어요. 맨 위는 탑, 아래를 버튼, 또는 위는 프라이머리 컴포넌트 사이드, 밑에는 세컨더리 컴포넌트 사이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안에 있는 레이어를 이너 레이어라고 했고, 한 층은 그라운드로 쓰고 한 층은 파워로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하고 연결되는 비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속에 안에 우리는 베리드 비아는 없죠. 우리는 4층이니까 이것까지 들어갈 수는 없죠. 그라운드하고 파워를 연결할 수는 없죠. 쇼트 나잖아요. 무슨 뭐 전열기 만들 일 있어요? 합선되고 터져버리죠. 열나거나. 그건 아니죠. 근데 만약 6층, 8층, 12층이 될 때는 그 안에 있는 것끼리만 전기적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서 속에만 뚫려 있을 때 베리드 비아라고 하고요. 외부에서 되되 우리 이거 브라인드 비아 이거 쓸 건데, 외부에 있지만 우리 그라운드까지만 내려가거나 아니면 파워까지만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쓰는 건 브라인드, 감춰진 비아다. 즉 어느 한쪽 면에서는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이쪽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뭔지 모르죠. 이런 걸 브라인드 비아라고 합니다. 이런 종류가 있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베리드나 브라인드 비아 이 둘을 합쳐서 어차피 전체 관통하지 않죠. 이런 걸 가서 뒤에 나오는 파셜 비아라고 합니다. 부분적인 비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요 그림이 이해가 안 될까봐 오른쪽에 3D로 그림을 다시 하나 추가해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표면 부분에도 이렇게 배선이 있고 바닥 부분에도 배선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뭐가 있어서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층을 바꿔서 여기서 밑에 층을 날려서 물론 브레드보드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PCB에서 이렇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기서 층을 바꾸면 지나갈 수 있는 경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겁니다. 여기 나온 화살표나 이 구멍에 대해서는 지금은 몰라도 됩니다. 비아를 뚫는 그 이유 중에 하나인데 오늘 이거 만들 땐 크게 신경 쓰지 않고요. 뒤에 가서 수준 높은 PCB 설계할 때 적용될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실제로 SMD 부품 사진하고 TMD 부품 사진을 비교해 놨습니다. 이쪽이 TMD 부품, 이게 SMD 부품이죠. SMD 부품의 특징은 발이 없다는 건데, 발이 있네? 이거 뭐야? 발이 있더라도 부품이 이렇게 있으면 밑으로 꼽히는 스타일이 아니라 붙이는 스타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TMD 스타일의 부품은 이렇게 있으면 구멍에 꽂아야 되니까 이렇게 밑으로 90도로 꺾여 있습니다. 하지만 SMD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 알고 있고요. 비아홀은 이렇게 층간의 신호를 전달하는 용도로 뚫어놓은 구멍, 또는 부품을 고정하기 위해서 뚫어놓은 구멍,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환경 설정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비아 설명하다 30분이 다 되고 있습니다. 비아의 종류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스루홀 비아, 베리드 비아, 그다음 브라인드 비아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림이 다시 나와 있죠. 스루홀 비아, 브라인드 이렇게 된 거 어느 한쪽 면으로는 뚫리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베리드 비아도 있고요. 그리고 텐티드 캡, 이상한 것도 있네. 이거 모르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여기 베리드 비아하고 브라인드 비아를 합쳐서 파셜 비아란다. 부분적인 비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 실제로 PCB 상에서도 보면 이 스루홀 비아는 이렇게 크게 나옵니다. 스루홀. 그리고 그냥 비아는 조그맣게 나옵니다. 그런데 폐지에서는 다 비아라고 한다고 그랬죠. 부품이 고정되는 거 좀 크게 해줘야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비아홀 사이즈가 어느 부품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다 틀리다는 겁니다. 그거 설명하는 게 주 목적이에요. 오케이? 넘어가도 되죠. 스롤, 비아홀 다 비아라고 얘기하는데 큰 비아, 작은 비아 나눠진다. 왜? 부품을 고정하는 비아는 스롤, 그냥 비아 부품을, 그리고 그냥 전기적 신호만 한 거 조그만 사이즈다. 그냥 비아라고 한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스탠다드, 표준이 되는 비아 사이즈를 결정하는 곳입니다. 우리 처음인데 비아 사이즈 다 나눠서 하기 뭐 하잖아요. 통일되게 할 겁니다. 처음에 할 때 다 그냥 집어넣을 거거든요. 그리고 패즈는 스루홀, 비아홀 나누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비아거든요. 그래서 크게 하자고요. 크게. 메뉴는 셋업에 들어가면 패드 스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할 거거든요. 패드 스택, 패드가 뭐라고 했죠? 패드.
패드 그 부품이 닿는 면 또는 구멍 주변에 뚫리는 랜드라는 표현도 썼죠. 아 이거 보면 알죠? 요거 얘기하는 거야. 요거 오케이. 예, 메뉴에서 셋업에 패드 스택이라는 메뉴를 선택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네. 그럼 이런 창이 제시가 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여기 보면 패드 스택 타입이라고 있습니다. 패드 스택. 아, 스택이라는 건 이렇게 층층이 쌓여 있는 걸 스택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게 알면 돼요. 예, 그래서 여기 뭐 데칼이 나오고 비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데칼 타입, 비아 타입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 데칼이라는 건 부품의 모양이라고 다 설명을 했었죠. 아마 들어가면 쭉 목록이 나올. 아, 이게 창 나서면 눌러보면 돼요. 현재 우리가 프리뷰 프레이스드 PCB 파일을 열고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제대로 열려 있다면 데칼 누르면 목록이 쭉 나올 겁니다. 사용한 부품들의 데칼 목록이 나오고요. 우리는 이제 비아 쓸 거거든요. 비아 딱 선택하면 여기에 스탠다드라고 나올 겁니다. 스탠다드 비아라고 나왔네요. 예, 이거 지금 설정하려고 합니다. 스탠다드 비아에 대해서 어떻게 지정을 할 거냐 갖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레이어 목록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스타트 엔드에 갖고 맨 위와 맨 아래가 나오고요. 그리고 중간에 끼는 놈들은 이너 레이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뭘 지정하죠? 구멍이 뚫린다고 했잖아요. 구멍.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패드는 부품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랜드란 표현 썼었죠. 구멍이 뚫린 게 그 위에 납땜이 잘 먹도록, 납땜이 잘 되도록 뭔가 그 도금을 해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구멍의 지름은 35를 크게 할 거고요. 어허. 그리고 드릴은 그보다 좀 작게 할 겁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입력을 해 주어야 해요. 구멍의 사이즈, 그 다음에 드릴의 패드 때문에 전체 원의 크기 그리고 드릴의 크기 둘로 나누어진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게 좀 나도 애매해가지고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책에 있는 기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선택해서 해줘야 돼. 한 방에 설정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서 첫 번째 여기 뭐 CNN35 스타트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 동그란 걸 선택했기 때문에 CNN이라고 나오는 거고요. 네모난거 하면 C는 서클의 의미입니다. 네모난거 하면 스퀘어 갖고 SNN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 거 알고 있고요. 무슨 얘기인 거니? 각각 선택해라. 각 선택하고 다이아미터 드릴 사이즈 35와 20으로 지정하고요. 오케이 누를 필요는 없어요. 바로 두 번째 이너 레이어 선택하고 똑같이 설정하고 그 다음에 엔드 레이어 선택하고 똑같이 설정한 이후에 오케이를 눌러야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 비아에 보면 스로울로 돼 있는 거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스로울 지금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 왜? 우리가 다행스럽게 우리가 지금 작업하는 파셜비아를 쓰는데 실제로는 많이 파셜비아를 본격적으로 쓰진 않을 겁니다. 그냥 구멍 뻥 뚫리는 걸로 놨을 거, 관통을만 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스탠다드 비아는 스로울로만 선택을 할 겁니다. 따로 파셜에 대해서 선택해도 되거든요. 따로따로 설정해 주면 되죠. 따로 값이 저장이 되겠죠. 했죠? 셋업에서 패드 스택 선택을 하고 나온 레이어에서 여기서 비아 선택을 해줘야 되고요. 레이어 별로 하나, 둘, 셋 선택하고 값들 이렇게 지정하고 오케이 눌러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확인 메시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그밖에 없어요. 동영상으로 눈으로 직접 봐야죠. 설명이 뭔지 이해가 되지 않나. 지금 사용법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용어를 100% 이해한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랑 똑같이 따라서 해주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10점 테스트들에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도 똑같은 9.5지만 기본 인터페이스는 동일하니까요. 일단 아까 파일을 어떤 걸 쓴다고 그랬죠? 아까 뭐라고 그랬죠? 프리뷰 프레이스드를 쓴다고 그랬죠? 찾아봅시다. 페이지 프로젝트 밑에 샘플이라는 폴더가 있고요. 그 폴더 안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파일이 있습니다. 근데 프레이스드, 라우티드 손이 그려진 거네. 프레이스 선택하고 프레이스드 잘 확인한 다음에 열기 누릅시다. 이미 열어놨으면 그냥 써도 돼요.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자주 보게 돼요. 주구장창 봐요. 그냥 한 2주. 지난주도 봤으니까 요번 주가 2주 차네. 확대해 보면은 부품 배치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확대 축소 기능 잘 기억하죠? 마우스에 있는 휠 버튼 누르면 확대 축소 기능 되는 거 알죠? 여기서 셋업에서 패드 스택이라는 거 할 겁니다. 지금 비아 사이즈 지정하려고 합니다. 비아라는데 왜 패드를? 비아를 둘러싸고 있는 게 패드잖아요. 패드 그 가운데가 비아잖아요. 비아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여기서 데칼이냐 비아에 따라서 여기 목록이 다르게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데칼 할 거 아니거든요. 비아 선택해 주고요. 또 왼쪽에 보면 오른쪽이구나. 보면 레이어가 있고 레이어가 세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스타트, 이너 레이어, 엔드 레이어가 있습니다. 껍데기 맨 위냐 아래냐 아니면 중간 층이냐에 따라서
그 값을 다 선택을 해 주어야 합니다. 환경 설정이 중요합니다. 이건 한번 잘해 놓으면 나중에 재활용이 가능하고요. 이걸 잘못해 놓으면 나중에 틀리다고 하고 다시 하라고 하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예, 각 레이어별로 설정을 해 줘야 되고요. 지금 사용되는 단위는 밀 단위로 하고 있고요. BI 네임은 스탠다드로 스루홀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만약 파샬 비어를 선택하게 되면 밑에 스타트 레이어, 파샬은 부분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디서 어디까지 들어가는 건지 다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지저분하게 복잡하죠. 예, 두 번째 이너 레이어도 동일한 사이즈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아, 틀리게 지정된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는 왜 에러가 났지? 아, 역시 똑똑해요. 여기다가 E 마이너스라고 하니까 바로 잡아주네요. 생각보다는 뭐 사소한 오류는 얘가 다 잡아주니까 이렇게 에러가 나오면 넘버 밸류가 아니래요. 고쳐주면 되겠죠. 예. 그리고 맨 마지막 엔드 레이어, 맨 마지막 것도 똑같이 지정을 해주고 사이즈 35, 지름은 35, 드릴 사이즈 20으로 지정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건드릴 필요 없어요. 오케이? 건드릴 필요 없고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BI에 대한 거다. 레이어 확인하고요. 여기 BI 종류 확인했으면 OK 누르면 됩니다. OK 누르면 어떻게 되죠? 물어보죠. 야, 지금도 설정한 거 스탠다드 BI 타입으로 모두 바꿀 건데 진짜 바꾸길 원해? OK 누르면 바꾼 거죠. 화면에 아무런 변화 없습니다. 앞으로 할 작업에 대한 환경을 설정한 거니까요. 지금 뭐 했죠? 셋업에서 패드 스택 눌러가지고 작업을 했고요. 여기서 비아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에 레이어 데이터 나왔고요. 목록 나왔고요. 그 목록에 맞춰서 값 설정했습니다. 따라왔나요? 별거 아닌 것들이에요. 그 다음 거 봅시다. 지금 스탠다드 비아 사이즈 설정하는 거 있습니다. 스택. 아까도 스택이 나와서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택이 뭔지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패드 스택이란 말 나왔죠. 아까 패드 스택 설정했잖아요. 왜 띄어쓰지 않고 붙였었나? 이거 위에서 보면 이런 그림입니다. 이걸 그냥 우리가 홀이라고 하죠. 그리고 페이지에서는 비아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여러 층으로 구성되면 그걸 단면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이럴 때 각 층별로 이거 어떻게 만들 거냐예요. 이거 필요하면 넓게 하고 난 여기 필요 없어 이거 그럼 이거 조그맣게 만들어도 되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이너 레이어가 되죠. 이너 레이어. 얘가 탑 레이어 이게 스타트 레이어라고 돼 있었나? 이거 엔드 레이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패드 모양은 이렇게 사각형을 써도 됩니다. 필요에 따라 쓰거든요. 이럴 때 어떤 데죠? SMD 부품일 경우는 발이 펼쳐지면 동그랗기보다 직사각형 막대기 모양 형태가 되고 직사각형 모양이 돼. 이럴 때는 직사각형, 이런 사각형, 이거 뭐라 그랬죠? 레탱글이라고 하죠. 레탱글 타입의 패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각 층별로 여기 납을 잘 먹으라고 만드는 이걸 패드라고 했죠. 그 패드 내용이 여러 개 보면 겹겹이 쌓여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네 개. 그래서 스택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스택은 겹겹이 쌓여 있다. 이런 용어로 쓰면 됩니다. 오케이? 이거 지금 설계한 거구나. 층별로. 오케이. 그렇게 알면 됩니다. 파셜비어는 뭐 혹시라도 궁금할까봐 지나갈 때 이걸 언급할 때 설명만 할 겁니다. 이거 따라할 필요 없는 겁니다. 따라할 필요 없어요. 파셜비어는 이런 식이거든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형성된 비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거 실질적으로는 그 그라운드에서 이걸 사용을 할 건데 그냥 스로울 방식으로 처리할 겁니다. 그래서 엄밀하게는 그 브라인드 비어가 되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브라인드 비어 쓰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건 따라할 필요 없다고 여기 적어놨어요. 따라하지 마요. 쓸데없이 설정하지 마요. 나도 쓸데없는 에러 납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비하가 형성된 걸 파셜 비하라고 얘기합니다. 파트 다 조그마다 이것을 있죠. 그래서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파셜 비하를 사용할 때는 꼭 드릴 페어 어디랑 어디 꼭 지정해야 합니다. 지정하지 않으면 무슨 소린 거 아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하고 이거하고 다 지정해달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누구랑 짝이 되는지 얘는 여기랑 1번 층하고 2번 층이 짝이 된다 이 소리잖아요. 그리고 얘는 2층하고 얘는 3층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걸 페어라고 얘기해요. 페어. 그거 설정을 다 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즉 공장에서 못 만들어냅니다. 그렇대요. 6층 기판에서 2층과 5층을 연결할 때 베리드 비아를 사용을 한다. 속에 완전히 감춰진 비아죠. 그럴 때 설정하는 거는 셋업에 드릴 페어라는 기능이 메뉴가 있습니다. 우리 안 했어요. 우리 패드 스택만 했죠. 이걸 누르게 되면 이런 창이 제시가 되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레이어를 지정을 합니다. 하나씩. 일단 이름 먼저 지정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패드
물론 add를 누른 다음에 들어가서 한번 보기만 하는 건 괜찮아요. 그 다음에 그 드릴 페어를 몇 층과 몇 층 이렇게 지정을 한다는 거죠. 그렇군. 어떻게 지정을 하지? 여기 있잖아요. 스타트 레이어, 여기 엔드 레이어 있잖아요. 요거 뭐야? 2, 5네? 예. 2층에서 5층까지, 1층에서 6층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로 해서 지정을 한다. 오케이. 아유, 있어요. 있는 것만 알면 됩니다. 베리디비아 속에 묻혀져 있는 구멍에 대해서는 이렇게 드릴 페어링을 해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거 단계 몇 개 설명 더 할게요. 예,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나간지가 명확히 설명이 돼야 되는 거고요. 뭐 그밖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거 파셜 비아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아까 패드 스택에 들어갔었죠. 여기서 파셜을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스타트 비어하고 스타트 레이어하고 엔드 레이어가 지정이 되어 있어야지 이런 식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 이름이 들어가는 거 보면 대충 감이 잡힐 수도 있겠죠. 파셜 비아 설정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만 하고 넘어갑시다. 이거 하지도 않는 거 너무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어쨌든 자료는 만들어 놨거든요. 혹시라도 졸업한 이후에 이게 필요하면 이 자료를 찾아보고 더 자세한 게 알고 싶으면 교재를 뒤져보기 바랍니다. 근데 교재도 요 정도밖에 안 해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파셜 비어 선택하는데 나온 겁니다. 설정 세 번째 단계까지 나가 있고요. 나중에 그렇게 그림을 앞에서 패드 스택, 드릴 페어링 이런 거 해서 설정이 됐는데 나중에 이걸 캠 파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최종 목적이 우린 출력 결과물이 캠이에요. 공장에다가 이 PCB에 대한 캠 파일을 거버 파일이라고 하죠. 그걸 보내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공장에서 그 도면을 받아서 바로 PCB를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캠 파일, 나중에 설명 안 하려고 합니다. 캠 파일 만들 때 이렇게 메뉴에서 보면 파일에 캠을 누르면 이런 창이 열립니다. 여기다 애드 버튼 누르고서 이 드릴 그러니까 파셜 BI 관련된 드릴 정보도 같이 출력을 해 주어야 됩니다. 애드 누르고서 이런 창이 나오면 여기에서 이 사항을 다 집어넣어 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뭐 있네. 드릴 정보 주는 거죠. 잘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이제 NC 드리란 말이 나옵니다. NC 알죠? NC 소프트 이거 만든 애들. 근데 그거 아니고요. 우리가 쓰는 용어는 누메릭 컨트롤입니다. 수치 제어입니다. 그러니까 드릴링 작업 구멍을 뚫는데 그게 사람이 뚫는 게 아니다 보니까 기계에다 자동으로 걸어 하거든요. 그 자동으로 걸 때 구멍이 어디에 있는지 또 구멍의 지름은 얼마나 되는지 그런 정보를 NC 데이터라고 하거든요. NC 드릴링 파일 그러면 그걸 이야기합니다. 여기 적혀 있는 NC 드릴이라고. 그 파일 정보도 내가 그린 그림에서 뽑아서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고 추가한 다음에 쭉 작업을 하고요. 여기서 옵션 누르면 또 추가적인 창에 나와서 이렇게 이런 뭐 있어요. 드릴 페어된 정보도 설정하고 이런 정보를 쭉 확인해갖고 정리해서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거 있습니다. 괜히 한 것 같아. 참고로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거는 따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거 설정해 놓으면 나중에 가서 문제 소지 있습니다. 오케이. 파셜 비어 좀 세 페이지에 설명을 했고요. 우리는 사용하지 않지만 나중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설명을 한 겁니다. 파셜 비어라는 거는 내층 간에 또는 한쪽 면 어느 한 부분에서 봐서는 비하가 없는 상태로 형성된 비하를 파셜 비하라고 합니다. 괜히 얘기했네. 아이템에서 칼라 디스플레이스 변경하는 요령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 화면상에 여러 가지 객체들이 배치가 되거든요. 여기 아이템이라고 한 것들입니다. 부품도 배치되고 킵아웃, 컷아웃 영역도 배치되고 선도 배치되고 패드도 배치되고 거기다 앞쪽부터 비하도 배치되잖아요. 이것들을 나름대로 다 다르게 색칠해서 보기 좋게 만들자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또 필요에 따라서는 내가 작업을 하는데 너무 많은 게 나오니까 작업하기가 너무 곤란하잖아요. 힘들잖아요. 마우스를 뭐 하나 클릭해도 다 선택이 돼버릴 수 있다 보니까 그거를 선택적으로 표시합니다. 나 요번에 무슨 작업하니까 나머지 안 보이게 해줘. 아니면 내가 하는 거는 좋은 색으로 강조해줘. 그런 거를 처리하는 게 바로 이 디스플레이 칼라 요 창입니다. 생각보다 중요한 기능을 많이 처리합니다. 뭐 메뉴상으로는 셋업에서 디스플레이 칼라를 아래쪽에 있죠. 누르면 되게 단축키는 컨트롤의 얼터 키에다 C 누르면 나옵니다. 지금 여기 제시된 이대로 설정해 놓고 실습을 할 겁니다. 여기서 뭐 동영상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도 미리 얘기한 겁니다. 여기 보면 여기 오브젝트 타입이라 여기 기본적으로 화면에 표시되는 그 아이템들이 쭉 나오고요. 왼쪽에 표시된 건 그것들이 표시된 각 층 어느 레이어에 표시된지 그 레이어를 구분한 겁니다. 이 가로로 보면서 이 부분을 체크를 꺼버리게 되면 그 그라운드 레이어에 있는 그라운드 플레인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는 아무것도 화면에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 이게 체크가 돼 있는 상태는 다 표시가 되는 거고요.
표시가 되는 과정 중에 그 세부적인 항목, 여기 오브젝트란 말을 썼거든요. 이것도 다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것. 지금 여기 보면 백그라운드를 검은색으로 했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다 화면에 표시하라고 내가 표시한 걸 검은색으로 했어요. 그럼 결론은 안 보인다는 소리예요. 배경도 검은색인데 내가 표시도 검은색으로 해버리면 안 보인다는 소리가 된다고요. 그래서 색깔 지정할 때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일단 내가 원하는 색을 선택하는 건 왼쪽 위에 있는 셀렉티드 컬러, 이게 색깔 표입니다. 여기를 클릭하고서 해당하는 요 잡 이쪽으로 와서 선택을 하면 그게 바로 적용이 됩니다. 팔레트라고 했군요. 그래서 기본적인 상 이걸로 하고요. 또 그 밖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화면에 보이는 거라기보다는 배경 색깔, 보드 아웃라인 또는 커넥션, 연결선 얘기하는 거예요. 커넥션만 여기서는 또 쓰네. 셀렉션, 선택된 선. 내가 마우스로 어떤 선을 선택하면 평상시에는 요 색깔로 있다가 내가 선택하면 요 색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이라이트, 이건 뭐냐 그러면 하이라이트 기능이 있습니다. 그냥 밝게 보인다가 아니라 내가 하이라이트 기능을 동작시켰을 때 그 선은 노란색으로 표시된다. 그 소리예요. 기억해 주면 됩니다. 또 간혹 질문이 나오는 게 여기 보면 탑하고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탑 사이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탑면의 아웃라인입니다. 아웃라인. 아웃라인. 외곽선. 부품의 그 겉모양들 있죠?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있으면 요 다음에 동영상 설명을 할 건데 이거를 껐다 켰다 해보면은 어느 부분인지 껐다 켜졌다 하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show net name인데 이거는 요 항목들은 주로 네트 연결선에 표시되는 항목들이거든요. 가능하면 실습할 때 이거 다 켜놓고 쓰기 바랍니다. 좀 지저분해 갖고 뭐 걸리적거리기도 하는데 그래도 내가 작업하는 게 핀이 워낙 많다 보니 헷갈릴 수 있거든요. 가능하면 이 핀이 그라운드인지 VCC인지 일반 신호선인지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4번인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도 꼭 표시하기 바랍니다. 거기 비하도 표시가 되거든요. 예? 꼭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기에 디폴트로 되어 있을 경우 세이브를 누르면 별도로 이름을 요구하고 이름대로 저장이 됩니다. 그럼 내가 작업했던 걸 저장해 놓고 필요한 불렀을 수 있습니다. 즉 디스플레이 컬러 설정만 따로 저장했다가 따로따로 불렀을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도 그 기능이 나눠져 있구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그림판에서 내가 버튼을 눌러 색깔을 지정을 하잖아요. 근데 저장하고서 오케이 눌러야지만 보이게 된다고요. 그렇지 말고 설정하고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설정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싶을 때 그때는 요 오른쪽 밑에 보면 apply immediately라고 있습니다. 즉시 적용해, 그 소리거든요. 이게 체크가 안 돼 있으면 OK를 누를 때만 결과가 나오고요. 요걸 체크해 놨으면 그냥 내가 위에서 버튼 누르는 순간순간 화면에 바로바로 적용이 돼 버립니다. 마음에 안 들어서 되돌리고 싶으면요, 안 되죠. 즉시 적용했는데 취소잖아. 그러면 전에 무슨 색깔 났는지 여러분이 기억해서 다시 원래로 돌려야 됩니다. 설정한 내용 취소하고 싶으면 안 돼요. 그거는 안 되는 기능입니다. apply immediately 설정되어 있으면 선택과 즉시 적용이 돼버리고 되돌리기는 안 됩니다. 근데 색깔이라 디자인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해도 됩니다. 틀리면 내가 다시 설정하면 되지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쓰이는 여러분 컴퓨터에 있는 그 페이지 프로그램에 표시된 내용하고 내 PC에 표현되는 내용이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리고 작업을 워낙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는 전에 할 땐 이걸 강조했고 요번에 이걸 강조하는데 오리지널은 뭔지 모른다 이거죠. 여러분 오리지널 상태로 갖고 있잖아요. 샘플이 손 하나도 안 된 상태잖아요. 말이 또 길어지고 있습니다. 컬러 디스플레이 변경하는 것 좀 설명하고 있고요. 동영상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동영상 아이템, 그러니까 컬러 디스플레이 변경하는 거 동영상으로 보여주겠습니다. 사용 버전 동일하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사용되는 파일은 프리뷰, 프레이스드, 이 파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우리 지금 뭐 하죠? 위에 부분만 좀 확대해서 보고서 설명을 할게요. 지금 보면 여러 번 틀릴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난 디스플레이 설정이 이전에 한 찌꺼기가 남아 있으니까요. 셋업에 들어가서 보면 디스플레이 컬러라는 창에서 작업을 합니다. 디스플레이 컬러 다시 한번 볼게요.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걸 지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디스플레이 컬러 선택하면 이런 창이 나오죠. 어디다 놓을까? 여기는 보기가 나쁠 텐데. 밑에 apply immediately 즉시 적용, 이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는 게 좋습니다. 이걸 꺼놓으면 이렇게 건드려도 화면에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볼까요? 켜놓고 누르면 뭔가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변하잖아요.
버튼 누른과 동시에 바로 적용이 돼요. 훨씬 좋죠. 가능하면 초보자는 누르고서 어느 건지 확인하고, 이름이 아직 낯서니까. 그리고 이 레이어 부분도 여기를 누르면 줄 번호를 누르면 통째로 선택이 됩니다. 한 방에 설정도 가능해요. 이건 새로 설정이 되고요. 아이씨, 왜 안 지워지지? 예, 이름을 누르면 전체로 지정이 되고요. 아래쪽에 보면 잘 안 빠져나오네요. 예,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디폴트로 놓고 하고 세이브 누르면 저장이 된다는 얘기도 했었었죠. 뭐 해볼까? 일단 체크사항들 모든 레이어 다 아래쪽은 임의로 일부러 닫을 필요는 없습니다. 검은색 지정하고 내가 원하는 색깔은 요 셀렉트 컬러에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 쭉 표시가 되어 있는데 레퍼런스 디자이네이터였죠 저거. 예, 요걸 꺼버리면 부품의 이름 나오는 건데 요것들 그걸 꺼버리면 안 보이죠. 아, 얘가 레퍼런스 디자이네이터가 얘 이름이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이게 뭔지 모를 때는 체크 버튼을 껐다 켰다 하면서, 물론 어플라이 이미디어트리가 선택이 되어 있을 때 그걸 바로 확인할 수 있죠. 타입 다 지워놨고 뭐 이것저것 많은 것 같은데 이게 뭐 하려고 그러나. 예, 지금 이제 설정된 것들 지우면서 변하는 거 보고요. 가능하다면 똑같이 설정해 주기 바랍니다. 킵아웃 영역 다 감춰버립시다. 탑, 부품 외곽선이네. 아까 얘기한 그대로. 버튼은 안 보이는데 반대면에 있겠죠. 안 보이죠. 검은색으로 하니까 다 안 보이네. 이게 뭐야? 그리고 한 층을 통째로 할 때는 꺼버리면 되죠. 통째로 뭐가 변했나? 이 바닥 이너 레이어잖아. 이너 레이어 부품이 안 들어가니까 특별한 변화는 없을 겁니다. 필요 없으면 감춰놓고 쓰라는 거죠. 그리고 어더 있죠. 어더 여기 보면 커넥션 부분이 나도 커넥션 검은색이 안 보였던 겁니다. 이 색깔을 한번 연두색 요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아무것도 없어요. 띵. 아이고 씨. 감춰진 게 되게 많아요. 우리 이거 이제 하나씩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쇼 네트 네임 있죠. 네트 위에 트레이스 이름, BI 이름, 핀 이름 표시할래? 하는 겁니다. 안 보인다고요? 이거 체크하면 보여요. 끄면 안 보이고. 볼게요. 확대해서 봅시다. 지금 보면 여기 이름이나 이거 핀 넘버예요. 핀 넘버. 이걸 표시해서 놓으면 이제 뭐가 막 나오죠. 이게 그 핀이에요. 저 버림이. 핀 넘버 지워버리면 숫자 없어지죠. 핀 네임 지우니까 다 없어지죠. 이걸 지정해도 색깔을 지워버리면 꺼지는구나. 이게 교차된다는 거 알고요. 이거 꺼놓고서 이거 누르고 안 된다고 나한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이거 해놓고서 이거만 키고서는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죠. 어쨌든 이게 핀 번호가 나오는 게 좋습니다. 작업하기. 여러 개가 있어서 헷갈릴까봐 그러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핀 번호 설정도 다 해놓고 어더나 쇼 네트 네임 이런 걸 잘 기억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OK 누르면 적용된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별건 아니죠. 전체적으로도 한번 확인해 보고요. 전체 보는 건 홈키 눌러도 되고요. 뷰에서 보드라는 거 눌러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지금 컬러 세팅하는 거, 셋업에서 컬러 디스플레이, 컬러 옵션, 디스플레이 옵션 눌러서 지금 설정했던 겁니다. 알겠죠? 꼭 해봐야 돼요. 여러 가지 해보세요. 내가 보여준 한 4분쯤 보여줬는데, 아까 깜빡 잊고 이거 빼먹었는데, 다시 들어가서 해도 됩니다. 이 버튼에서 여기 디스플레이 컬러 셋업에서 셋업 누르면 이런 창이 나오고, 여기다 이름 줘서 저장하면 그게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메뉴에 보면 그 디스플레이 컬러 요 메뉴 밑에 1번, 2번 이게 그겁니다. 이게 내가 그 컬러 세팅된 거 저장을 해 놓은 거고요. 여기서 바로 불러 쓸 수 있도록 합니다. 자꾸 혀가 또 꼬이기 시작하고 있어. 그 다음에 페어 레이어 설정하는 거 보겠습니다. 페어 레이어 설정은 일단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에서 컨트롤에다 얼터키 누른 상태로 S자 누르면 이런 창 나오죠. 이게 뭐였죠? 윈도우 스테이터스 윈도우라고 그랬죠. 여기 부품을 선택한 부품 정보, 화면이 지금 전체 면 중에 어느 부분이 표시되고 있는지가 나는데, 밑에 보면 페어라는 말이 나옵니다. 페어. 여기 보면 1사로 되어 있어. 이게 페어 레이어입니다. 1번 층하고 4번 층이 쌍을 이루면서 작업이 이루어진다, 그 소리입니다. 꼭 이거 눌러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된 이유는 틀리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어 레이어 설정하기, 레이어 페어로 설정하기 이래도 되고요. 우리나라가 영어 차이니까. 이거 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메뉴에서 툴 누르고 옵션 누르면 이 창 나오는 거 알죠? 여기에서 보면 라우팅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라우팅 누르면 제너럴 바로 나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면 레이어 페어라고 있습니다. 레이어 페어, 레이어 페어. 여기 들어가서 퍼스트 레이어하고 세컨드 레이어를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 같은 경우 정상이면 그라운드 레이어로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프라이머리하고 세컨더리가 한 쌍을 이루어서 디자인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요거만 해주면 됩니다. 특별한 거 없죠? 지금 뭐 설정하는 거죠? 페어 레이어, 레이어 페어링 하는 겁니다. 뭐 페어 레이어라고 했다가 레이어 페어링이라고 했다. 페어링 알죠? 페어링. 두 기관의 통신할 때 서로 짝을 맞추어 준다. 그런 의미로 페어링. 브루투스 페어링.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하면 돼요. 그 페어링입니다. 부품을 회로에 PCB 설계를 하는데 이게 서로 관련이 있는 면이야. 1층하고 맨 끝에 4층이. 그 이름은 프라이머리 컴포넌트 사이드였고 맨은 세컨더리 컴포넌트 사이드였죠. 그거를 한 쌍으로 구성을 하겠다 그 소리입니다. 꼭 컨트롤에다 얼터키 누른 상태로 S자 눌러서 이 창이 변하는 거 확인해도 되고요. 옵션 들어가서 이 창을 확인. 트레이스 앵글 설정해. 트레이스는 여기 오른쪽 그림이 마침 있네요. PCB에 보면 이렇게 선들이 그려져 있죠. 이걸 트레이스라고 합니다. 이걸 이렇게 그리는 걸 라우팅 작업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전에 안내선으로 나온 거를 갖다가 우리는 커넥션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선을 그랬더니 꺾이는 여기 보면 이렇게 45도로 꺾인 것도 있고 다 45도네. 여기 보면 90도로 꺾인 것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때 이 선을 어떤 식으로 꺾을 건지 가능하면 전기적 흐름이 아주 좋게 하라고 이런 식으로 꺾기를 권합니다. 이게 최고의 선택인데 이렇게 하기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해달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각이 졌을 경우는 떨어지기도 쉽고 실제로 이제 PCB상의 배선이 파손되기도 쉽고 전기 흐름도 원활하지 않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보이는 게 아니라서 어쨌든 그 꺾이는 각도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이아고날, 오소고날, 그 다음에 애니앵글 이 세 가지로 지정을 합니다. 이건 선을 그리는 과정 중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메뉴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아까 툴에서 옵션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 디자인 항목, 디자인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밑에 쪽에 라인 트레이스 앵글이라고 나옵니다. 이때 이거 옛날에 패스할 때 한번 썼다 우리 진짜. 기억도 안 나겠죠. 여기서 지정을 해주면 이게 기본값이 돼서 적용이 됩니다. 이게 기본값이 돼서 적용이 됩니다. 꼭 이렇게 설정해 주기 바랍니다. 오소고날이면 45도로 꺾인다는 점입니다. 90도인가? 90도네. 오소고날이면 각도가 딱딱 90도씩 꺾이고요. 다이아고날 했으면 45도씩 꺾입니다. 어쨌든 트레이스가 꺾이는 각도를 설정해 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1시간이라. 라우팅의 BI 그리드 설정은 많이 해봤죠. 이거 특별히 설명 안 하겠습니다. 지금 작업하는 거는 그리드를 8.33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고요? 나도 몰라요. 할 때 9mm짜리 트레이스하고 8mm짜리 스페이스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뭐 8과 3분의 1mm로 설정해라. 책에 있는 예제 갖다 쓰다 보니까 거기 있는 거 따라갔습니다. 책에서 가이드하게 지금 우리가 작업하는 이 샘플 디자인은 그리드를 8.33으로 해놓는 게 좋다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모듈리스 커맨드로 8.33 지정해도 되고요. 툴에 옵션 눌러 들어가서 여기 디자인 그리드, 비아 그리드 이렇게 설정해 주기 바랍니다. 물론 요 사항도 테크되는지 확인해 주고요. 그래서 그리드는 8.33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 위스 디스플레이라고 되어 있는 게 선의 두께입니다. 트레이스나 라인의 두께를 지정을 해요. 또는 부품의 실크, 텍스트 문자들 이렇게 서비스로 적는 거 그게 두께를 실제 크기 두께로 화면에 나타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안 되더라고요 잘. 그래서 알고는 있고요. 설정하는 명령어는 이렇게 모듈리스 커맨드는 이렇게 R 하고서 리얼 위스란 말로 주고요. 또는 옵션 창 툴의 옵션 누르고 들어가면 이렇게 드라프팅 메뉴에 보면 텍스트 앤 라인에 디폴트 위스라고 있어요. 이거 바꿔봤는데 적용 안 돼요. 몰래 내가 잘못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한번 찾아서 나한테 알려주길 바랍니다. 나는 못했어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우리는 지금 현재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값은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값은 10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만 알고 넘어가면 되고요. 크게 영향을 안 주니까 여기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옵션 설정하는 거 가볍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죠. 뭐죠? 뭐 설명했죠 앞에서요? 여기 있잖아. 레이어 페어링 하는 거, 앵글 주는 거, 그 다음에 그리드, 그 다음에 위스 이 네 가지죠. 그거 좀 보여주려고 합니다. 아까 했던 거 저장을 깜빡 못해서 저장하는 거 다시 한번 보여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디스플레이 칼라 셋업 했잖아요.
밑에 요 셋업 요 세이브 버튼 누르면 이 창이 나오고요. 거기다 저장해 주면 됩니다. 되나? 예, 됐죠? 그럼 여기 들어간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우팅이라고 내가 저장했죠. 오케이 누르면 작업은 끝나는 거고요. 이렇게 저장했을 경우 셋업에 보면 여기 라우팅이 나옵니다. 오씨, 오케이. 그래서 내가 골라 쓸 수 있죠. 예, 뭐 앞에 셌던 거라.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뭐하지? 페어 레디 레이어를 페어링한다. 이 작업 한번 해볼까요? 이거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툴에서 옵션에 다 툴의 옵션에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아까 어디 있었지? 라우팅 누르면 제너럴 선택이 돼요. 여기 오른쪽 위에 보면 레이어 페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퍼스트는 프라이머리 컴포넌트 해주고 세컨드는 그라운드 쓰면 안 됩니다. 볼까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예, 이렇게 표시됐죠? 이거 컨트롤 얼터키 누른 상태로 S자 누르게 되면 스테이터스 윈도우라고 해서 현재 페어링 되어 있는 상태를 표시를 합니다. 예,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여기 그대로 나온다는 것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기회가 되면 보여주는데 마음이 급하네. 그래서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두 개로 지정을 해 주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나중에 고생해요. 진짜 맞춰야 돼요. 예, 어플라이 눌러서 적용하면 되고요. 누르면 바로 바뀐 거 볼 수 있죠? 어플라이가 그 기능에 바로 적용 그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들어온 길에 다 보죠. 뭐 볼까? 디자인 들어가서 우리 아까 각도 라인과 트레이스 앵글 설정하는 거 있었죠? 앵글이 샘플 한번 보여줄게요. 어려운 거 아니고 패스할 때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혹시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여기 보면 드라프팅 툴바 눌러갖고 여기 아웃라인 그리던 그 선이 있었죠. 2D 라인 그걸로 할 겁니다. 지금 선으로 했더니 이렇게 각도가 90도 180도 270도 여기만 나오죠. 꺾이질 않죠. 왜? 오소고날로 되어 있거든요. 예. 다이어고날로 바꿨더니 45도 단위로 움직이고 있죠. 이거 다이어고날이에요 지금. 여기 체크도 되어 있네. 예. 요번에는 애니앵글 한번 들어볼게요. 바로 바뀌는구나 이거 옵션이. 예. 커맨드 모듈리스 커맨드 바로 모든 게 그릴 수 있죠. 내가 뭐를 선택했냐에 따라서 여기 정도는 바로 적용이 안 되는데 어플라이 눌러줘야 돼요. 옵션 창에서는 어플라이 눌러주면 바로 적용이 되고 그 밖의 것은 여기서 모듈리스 커맨드 쓰면 바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그리드 뭘로 하라고 그랬죠? 그리드 8.33 디자인 그리드 8.33 비아 그리드 8.33 설정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한번 모듈리스 커맨드로 줘볼까? 될까? 해보기 바랍니다. 8.33 대문자 소문자 구분 안 합니다. 그리드를 8.33으로 해줘.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이건 뭐죠? 엔터 눌러볼까요? 지금 이렇게 50에 50으로 돼 있어요. 디자인 그리드, 비아 그리드 모두 8.33으로 바뀌었습니다. 디스플레이 그리드 모듈리스 커맨드가 틀리죠. GD죠. 얘는 GD. 지금 우리는 뭐 크게 영향 줄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 다음에 위스 얘기했었죠. 선의 두께. 원래 R8로 맞추고 싶거든요. 그래서 R8로 눌렀는데 R8을 분명히 줬어요. 안 먹더라고. 텍스트 가봤더니 R8이란 모듈리스 커맨드로 값을 설정하고 싶습니다. 먹질 않아요. 그 텍스트에도 보면 여기도 라인 위스가 있거든요. 텍스트를 표시할 때 그 두께는 어떻게 할 거냐. 어디에도 내가 설정한 8이란 값이 먹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잘못한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시간 없으면 패스하세요. 지금 옵션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레이어 페어링 하는 거, 앵글 설정하는 거, 그리드 설정하는 거, 라인 위스 주는 거 설명했습니다. 직접 해봐야 돼요. 눈으로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케이, 다음 단계 봅시다. 지금 옵션 기능을 이용해서 라우팅 환경 설정하는 거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항목이 많아가지고 헷갈릴까봐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겁니다. 라우팅을 하기 위한 환경 설정 중입니다. 예, 그렇게 설정된 게 다 됐으면 저장을 하면 됩니다. 다 맞다는 소리예요. 예. 우리 먼저 불러올 때 프리뷰, 프레이스트 파일 썼죠. 이대로 저장하지 마요. 가능하면 여러분 지금 한창 배우는 단계라 이미 있는 원본 파일에 덮어 씌우면 오리지널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식으로 뒤에 -1 또는 언더바 1 붙여가지고 자기가 한 거 따로 구분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잘못했을 때 되돌아갈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덮어 씌우지 마요. 알았죠? 가능하면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 지금 한 거는 이렇게 다른 이름을 지정해서 저장해 놓고요. 지금 한 게 뭔지만 잘 생각해. 예, 지금까지 우리가 학습한 내용이 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 지금 배운 내용이 뭐였죠? 오늘 첫 시간이라 내용이 많지 않은데 걱정입니다. 이게 실습이 많은데. 예, 지금 배선에 필요한 이거 뭐야? 환경 설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념 잡으라고 TMD, SMD 설명했고 비하 설명했죠. 비하 설명해서 패드 스택 얘기 많이 했고요. 또 비하 얘기하면서 파샬 비하라는 표현도 썼어요. 근데 우리는 파샬 비하 쓰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설명을 했죠. 또 라우팅을 위해서 필요한 환경들이 있는데 그 환경들이 뭔지 여기 쭉 열거를 해놨죠. 뭐뭐 했었죠? 비하 사이즈, 파샬 비하 몰라도 된다고 그랬고요. 디스플레이 컬러 무슨 색깔로 할 건지, 그 다음에 레이어 페어링. 레이어 페어링이 뭐였죠? 작업을 할 때 일반적으로 맨 겉면들이 페어링이 됩니다. 페어가 됩니다. 맨 위와 맨 아래 부품을 장착할 수 있는 면들, 우리 4층짜리 쓰거든요. 맨 위하고 아래 퍼스하고 세컨더리 두 개만 쓰려고 합니다. 또 거기서 라우팅 작업, 라우팅은 배선을 연결시키는 작업이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나온 건 커넥션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작업을 하면은 그걸 갖다가 트레이스 세그먼트라고 합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트레이스라고 그래요. 트레이스 세그먼트란 말을 썼는데 이걸 또 다른 말로 라우트 세그먼트란 말도 쓰는. 세그먼트는 조각이란 소리고. 그러니까 용어가 헷갈리게 나와도 거기 너무 예민하게 반응 보일 필요 없어요. 나도 헷갈려요. 그래서 뭐 라우팅이나 트레이스나 뭐 커넥션이나 다 같은 의미로 봐도 됩니다. 오케이? 네, 그거 했고요. 그거 할 때 각도, 꺾일 때 몇 도, 어떤 45도냐 90도냐 아니 자유롭게 꺾일 거냐 설정했고요. 작업하는 과정 중에 그리드, 마우스가 움직이는 거, 화면표에 모는, 또 그림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 단위로 움직일 건지 그리드라고 그랬죠. 그리 설정하는 거. 그리고 동작은 되지 않았지만 리얼 위스라는 게 있었죠. 선이나 글씨들의 두께를 설정하는 것도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다 어디서 작업했죠? 툴에 보면 옵션이라는 거 있죠. 툴의 옵션. 이거 단축키가 뭘까? 이게 컨트롤 엔터든가 뭔가 뭐 보면 됩니다. 메뉴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툴의 옵션에서 설정이 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꼭 기억하고요. 파일 저장할 때 조심하라고 그랬죠. 이제 할 때는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는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그 폴더를 딴 데로 복사해 놓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본인이 샘플을 불러 실습하고 저장할 때는 꼭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가지고 기존 파일 뒤에다가 -1, -2 이런 식으로 붙여주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파일 관리가 되고 나중에 자기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도 비교해 볼 수 있거든요. 네, 지금 배선 작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환경 설정하는 거 설명을 했습니다.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하다 보면 나름대로 재미가 있어요. 아니면 재미를 찾아야죠. 네,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예, 어쨌든 이번 시간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